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같이보기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분명히 오래 잤습니다. 일찍 누웠고 중간에 크게 깬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게 아니라 더 피곤합니다. 커피 없이는 못 버티겠고 점심만 먹으면 졸리고 회의할 때 멍하고 운전할 때도 눈이 감깁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즘 잠이 부족한가 보다. 불면증인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니라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막혀서 피곤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입니다. 수면 무호흡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은 길어도 몸은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잠은 잤는데 몸은 밤새 계속 깨워진 것처럼 버티는 겁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 자체도 많습니다. CDC 자료를 보면 성인은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이 권장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수면이 부족한 성인이 적지 않았고 특히 4,564세에서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2024년에는 성인 15.4%가 지난 30일 동안 대부분의 날 또는 매일 잠들기 어렵다고 답했고 12.9%는 수면 보조제를 사용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잠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를 많이 고는 분들, 가족이 자다가 숨 멈춘다고 말한 적 있는 분들,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거나 입이 마른 분들, 낮에 너무 졸린 분들은 그냥 피곤하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호흡이 뚝 끊깁니다. 산소가 떨어지니까 몸은 다시 숨을 쉬려고 깨웁니다. 완전히 눈을 뜨지 않아도 뇌와 몸은 계속 비상 상황처럼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밤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잤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호를 보면 될까요? 가장 흔한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콧골이가 심합니다. 물론 코를 곤다고 다 수면 무호흡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콧골이, 불규칙한 콧골이, 코 골다가 잠깐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헐떡이는 패턴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은 모르고 옆에서 자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는 중에 숨이 멈추거나 컥컥거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는 동안 숨 쉬는 게 이상하다. 갑자기 푸하고 숨을 들이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콧골이라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낮에 너무 졸립니다. 회의 시간, 운전 중, TV 볼 때, 심지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꾸벅꾸벅 졸리면 밤에 충분히 쉬지 못했을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과도한 주간 졸림입니다. 네 번째, 아침 두통, 입마름, 집중력 저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그냥 컨디션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더 잘 놓칩니다. 하지만 밤새 호흡이 흔들리고 산소가 자꾸 떨어지면 아침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이 잘 안 잡히거나 체중이 늘고 피로가 오래갑니다. NHLBI는 수면 무호흡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위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히 잠을 못 잤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수면 무호흡은 잠을 못 자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잠은 잘 드는데 밤새 숨이 반복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잠을 잘 자는 것처럼 보여도 몸은 제대로 못 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불면증처럼 잠드는 게 문제인 경우도 있고 수면 무호흡처럼 자는 동안 호흡이 문제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잠드는 게 문제면 카페인, 수면 습관, 스트레스, 수면 루틴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는 동안 숨이 막히는 게 문제라면 수면 위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에 쓰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수면 검사입니다. NHLBI도 수면 무호흡 같은 수면장애 진단에 수면 검사가 사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특히 더 주의해야 할까요? 체중이 많이 늘었거나 목둘레가 굵거나 콧골이가 심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콧골이와 낮 졸림이 심해졌거나 고혈압이 있는데 유독 아침 컨디션이 나쁜 분들은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NHLBI 자료도 과체중과 비만,
코골이 등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마른 사람이라고 절대 아닌 건 아닙니다. 여성이라고 무조건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은 여성에서 과소진단될 수 있다는 NHLBI 설명도 있습니다. 즉 겉모습만 보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넘기면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럼 그냥 코골이 방지 베개 쓰고 옆으로 자고 살 좀 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경미한 경우에는 체중 조절, 수면 자세, 음주 줄이기 같은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활동량이 많고 오래 앉아있지 않는 생활이 수면 무호흡 위험 감소와 연결됐다는 NHLBI 연구 소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면 무호흡이 의심될 정도라면 생활 습관만 해보자로 오래 버티기보다 정확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CPAP 같은 양압기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NHLBI는 CPAP 치료 후 더 잘 자게 되고 코골이와 낮 졸림이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조절과 뇌졸중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다면 잠의 양보다 자는 동안 숨이 괜찮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잠이 문제면 무조건 더 자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자는 게 답이 아니라 숨이 멈추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바로 체크해 보실 것 3가지를 드릴게요. 하나,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코를 심하게 고는지, 자다가 숨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지, 헐떡이거나 컥컥거리는지. 둘, 낮 졸림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운전할 때, 회의할 때, 앉아있을 때 너무 졸리다면 그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셋, 아침 두통, 입마름, 피로, 혈압 문제까지 같이 있다면 수면 검사 상담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코골이와 낮 졸림이 같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면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큽니다. CDC는 충분하지 않은 수면이 불안, 우울, 비만, 심장 질환, 손상 위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잠 문제는 그냥 피곤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래 자도 피곤하면 그냥 피곤한 거지라고 넘기던 분이 아니라 코골이, 숨머짐, 낮 졸림이 같이 있으면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버티면 그냥 피곤한 삶이 계속되지만 알고 확인하면 잠의 질도, 낮 컨디션도, 건강관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가족 중에 코를 심하게 고는 분, 오래 자도 계속 피곤한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수면 관리 관련 참고용 제품 예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다만 제품보다 먼저 내 증상과 상태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장해두셨다가 아침 피로가 계속될 때 다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은 어떻게 다른지,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지 더 쉽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몸이 보내는 신호, 이제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